당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쫓아 살아오셨습니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붙들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것들. 마음은 늘 앞서거나 뒤처졌고 잠시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로 향해야만 한다고, 지금 이 순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당신은 한 가지 조용한 의문 앞에 멈춥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한 번이라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있는가? 바람은 오늘도 지나가고 햇살은 눈앞에서 흔들리지만 마음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딴 곳으로 향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길게 꼬리를 끌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그림자가 눈을 가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두 끝 사이를 흔들릴 때 지금 이 순간은 단지 통과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과연 순간은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순간은 너무 짧아서 붙잡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짧은 것은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찰나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숨 한 번, 발걸음 한 번, 눈을 감는 순간조차 작은 우주처럼 확장됩니다. 지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가 깃드는 자리이며 과거와 미래가 잠시 쉬어가는 틈입니다. 우리가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했던 문. 지금이라는 단순한 문입니다. 문을 여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용해져야만 그 문은 길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거창한 결심도 깊은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이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준비가 되었는가? 마음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멈추려 하지 않아도 흘러가고 잡으려 해도 손틈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길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손으로 움켜잡으려 하며 때로는 거세게 흐트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물은 더욱 흐려지고 스스로 흐르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당신도 오랫동안 그러한 물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날도 거칠게 휘몰아친 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당신은 그 물의 흐름을 처음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흐름 자체를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을 들이쉽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마음은 금세 먼 곳으로 향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조금 전의 일은 왜 그랬을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면의 목소리들이 고요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하는 말을 억누르려 한다면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덮개 아래에서는 물이 더욱 요동칩니다. 그저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 지금 마음이 또 흐르려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려집니다. 당신이 호흡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많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어떤 파문은 과거의 슬픔에서 나오고 어떤 파문은 아직 오지 않은 날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파문은 때로는 감정의 무게를 띠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담아 일어납니다.
그러나 파문을 지켜보는 시선이 생기는 순간 그 파문은 더 이상 당신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마음은 여전히 말합니다. 이 고요함이 익숙하지 않다. 지금 이 시간은 쓸모가 있는가? 그저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묻습니다. 고요함이 왜 불편한가? 마음이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왜 불안한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해야 하는 것들 속에 갇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멈춰 설 자리를 주지 않았기에 고요는 오히려 낯선 손님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반복. 그러나 그 단순함 안에는 마음이 스스로를 마주하는 첫걸음이 숨어 있습니다. 호흡은 과거에서 오지 않고 미래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지금을 바라본다는 뜻과 같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늘 여기에 있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과 호흡이 같은 자리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마음속의 파문은 여전히 있지만 그 파문을 둘러싼 물결이 조금 잔잔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머무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구나. 이러한 깨달음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흐르는 마음을 왜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라보지 못한 것은 고요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보는 자만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도 한가운데에서는 물결의 크기를 알 수 없듯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는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마음이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음은 당신을 공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익숙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마음은 흐르되 더 이상 당신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때 머무름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아주 작은 깨달음의 빛을 경험합니다. 멈추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았기에 멈출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첫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마음은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마음이 조금 잔잔해졌다고 해서 생각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람을 붙잡으려 애쓴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은 그저 지나갈 존재인데 우리는 어느 생각은 쫓아가고 어느 생각은 밀어내며 어느 생각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은 늘 복잡한 장마철의 하늘처럼 흐려지는 것이지요. 당신은 이제 조용히 앉아 마음에 떠오르는 한 생각을 바라봅니다. 그 생각은 어쩌면 오래전 기억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떠오른 작은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끌어당기려도 하지 마십시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듯 그저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그러나 이때 마음은 또 속삭입니다. 이 생각을 조금 더 붙잡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이 생각이 머물면 불안해질 것 같다. 이처럼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감정은 감정을 불러 더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되묻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 나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구름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까? 당신이 그 생각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깊은 고요로 내려갑니다. 고요함은 생각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보는 순간에 생겨납니다. 당신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자 생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은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고 어떤 생각은 순간 스쳐 지나가며 흔적만 남깁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이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일은 바람의 시작점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람은 이유 없이 불기도 하고 멀리서 온 흐름에 의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의 출처가 아니라 바람이 일었을 때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생각의 출처를 알 수 없다 해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시 머무르면 생각이 줄어드는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니 생각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요의 체험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이 순간이 오히려 낯설지요. 그러나 이 낯설은 바로 성장의 문턱입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아무 생각도 없는 빈 마음이 아닙니다. 고요란 생각의 바다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자리입니다. 생각은 파도처럼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당신은 이제 그 파도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도를 바라보는 언덕에 앉아 있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면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잔잔합니다. 하지만 파도는 파도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물결 안에서 떠밀리거나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마음은 아주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각은 여전히 오고 가지만 당신의 중심은 조금 더 깊고 단단한 곳에 자리합니다. 이 자리를 저는 고요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는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려던 습관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조금은 놀란 듯 속삭입니다. 아, 고요는 생각이 멎을 때 오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다음 문으로 이어지는 첫 열쇠입니다. 고요함은 목표가 아니라 지금 머무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일어납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생각은 오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 시작하자 마음에는 아주 낯선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빈자리. 그 자리는 마치 길을 잃은 새가 잠시 쉬어가는 나뭇가지처럼 고요하고 또 마치 새벽 안개 속에 떠있는 작은 연못처럼 은근히 빛납니다. 이 빈자리 앞에서 마음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언가로 채워진 마음에는 익숙하지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마음은 오히려 두렵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속삭입니다. 이 여백 속에 머물면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뒤처지는 일이 아닐까? 이 비어있는 감각은 괜찮은 것일까? 그러나 묻습니다. 무엇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사라진다고 믿는 근한은 실체가 있었습니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바람이 머물지 않고 새가 앉았다 떠난 자리엔 새의 그림자만 남듯 마음에 스쳐 지나간 생각들은 흔적을 남기지만 실체를 남기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기대도 모두 마음이 만든 한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 공백의 감각을 오래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무언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고 어딘가 허전합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을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허전함은 결핍이 아니라 여백이다. 여백이 생기자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누가 어깨 위에 올려놓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등 뒤에서 오래 따라오던 그림자가 사라진 듯 당신은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 느끼는 자유를 맛봅니다. 그 자유는 거창한 해방감이 아닙니다. 아무 목적도, 아무 계획도, 아무 기대도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유입니다. 마치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길 위에 갑자기 멈춰 선 것처럼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이 처음 보는 듯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의 호흡도 한층 더 부드러워집니다. 들이쉼과 내쉼 사이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무것도 없음이 마음을 깊게 쉬게 합니다. 들이쉬는 숨은 완전한 새로움이고 내쉬는 숨은 완전한 놓아버림입니다. 이 호흡 사이에 머무는 순간 당신은 다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려 했던 것인가? 두려움은 미래에서 오고 기대 역시 미래를 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과연 두려움이 어디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과거도 미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치 새벽 햇살 속에서 그림자가 잠시 흐려지듯 당신의 마음속 두려움도 차츰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붙잡던 손이 스스로 놓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두려워하던 나입니다. 그 자리에 공백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단단한 바닥이 되어 당신을 지탱합니다. 공백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한동안 마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불안의 침묵이 아니라 내면이 스스로를 이해한 뒤에 자연스러운 고요입니다. 당신은 이 고요 속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을 느낍니다. 마치 긴 어둠을 지나 처음 맞이한 새벽빛처럼 그 떨림은 말합니다. 나는 비어 있으므로 더 넓어질 수 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기대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대가 없다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다면 불안도 없습니다. 이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완전한 중립을 경험합니다. 이 중립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투명한 창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공백 속에 앉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 공백이 당신을 덜 흔들리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비어 있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피어나는 완전함이다.
당신은 이제 다음 문으로 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백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다음 깨달음이 태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백의 자리에서 머문 뒤 마음이 이전과 다른 결을 품고 있음을 느낍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고 사라지며 감정도 간헐적으로 출렁이지만 그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는 태도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 위에 따스한 햇빛이 스며들 듯 당신의 마음도 서서히 따뜻한 결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 따뜻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무언가를 억누르거나 통제해서 얻은 평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항을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온기입니다. 그 온기는 마음의 본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눈을 조용히 감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 하나를 바라봅니다. 그 감정은 오늘 아침부터 희미하게 남아있던 불안일 수도 있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답답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감정은 자신의 모양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입니다. 너를 밀어내지 않겠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감정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마치 장시간 움켜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펼칠 때처럼 감정은 스스로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그러자 감정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있어도 괜찮다. 그 인정의 순간 감정은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더 작아지는 듯 보입니다. 감정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감정과 싸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마음은 감정에게 품을 내어주고 감정은 그 품 안에서 더 이상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있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묻습니다. 이 감정은 나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사실 감정은 늘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며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 신호를 가만히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정뿐 아니라 몸의 감각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어딘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호흡이 깊게 내려가지 않는 지점, 가슴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미세한 떨림. 이 모든 감각들도 밀어내려 하면 더 강해지고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만히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몸의 긴장은 조금씩 풀어집니다. 저항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순해지고 불안도 사라지지 않아도 흐려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순간은 늘 부드러운 방향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평온은 노력으로 얻는 목적지가 아니라 저항을 내려놓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사실을. 그 손님은 조용하고 수줍고 강요하지 않지만 당신이 문을 열어주면 언제든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속에 작은 따뜻함이 피어오릅니다. 그 따뜻함은 감정을 이해하려는 배려로부터, 몸의 신호를 존중하려는 태도로부터,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부드러운 시선으로부터 자라납니다. 당신은 속삭입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 순간 마음은 자신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잔잔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그 물결은 조용히 빛나며 스스로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마음은 이미 평온하다. 당신은 이제 다음의 문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곧 나라는 감각이 옅어지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익히면서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감정이 당신을 흔들던 방식이 달라졌고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던 힘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투명한 물결처럼 가라앉자 이제 그 아래에 숨어있던 더 깊은 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층에는 나라는 감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감각을 너무도 당연하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내 감정이다. 이건 내가 겪는 고통이다. 그렇게 모든 경험을 나라는 테두리 안에 넣어보았지요. 그러나 이 테두리는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호흡을 바라봅니다. 호흡은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당신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아도 몸은 스스로 숨을 쉬고 심장은 스스로 뛰며 감각은 스스로 작동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두 내가 한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정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치 어느 강가에 앉아 물결을 보고 있듯 당신은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합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고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조금 낯섭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자리가 사실은 하나의 관찰 지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마음이 받아들이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여정은 바로 이 지점을 위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정을 바라봅니다. 그 감정은 희미한 슬픔일 수도 있고 혹은 아주 가벼운 기대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은 누구의 것인가? 그러자 감정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감정은 스스로도 자신이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질 하나의 파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감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 감각은 손으로 잡히지도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경험은 나에게 일어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감각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하나씩 바라보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생각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경험은 일어나지만 나는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단지 흐름을 바라보는 자리일 뿐이다. 당신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지만 그 호흡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집니다. 호흡은 그냥 호흡일 뿐이고 몸은 그냥 몸일 뿐입니다. 그 위에 덧붙여 놓았던 나라는 이름표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자 마음에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 일어납니다. 경계가 흐려지는 체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의 흐름을 내가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 자체를 바라